한겨울인데 겨울비가 여름 비 오듯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섭게 춥고 바람도 몹시 불고 그럽니다. 불규칙한 날씨와 힘든 경제로 인한 곤궁한 삶이 이 이상한 겨울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최진희가 부릅니다. 천상재회.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지난 12월 중순까지 학교 환경교육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기가 끝나가는 시간에 아이들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많이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제게 보내온 시인님들의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를 소개해드리며 시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제 마음을 담아서 제 생각대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분의 시집을 골라 시를 읽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인은 김규나 시인이십니다. 차분하고 당찬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 시인이십니다. 주어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아주 멋진 시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집 제호는 꿈꾸는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가 담겼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규나 시인은 2020년 시와 정신으로 등단을 하셨네요. 시는 그 이전부터 많이 써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구열도 뛰어나서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문해창작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한국문협 대전광역시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지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시를 보면 시인이 이 시집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인의 말. 어릴 때 나는 발 아래 돋아난 풀꽃을 살피면서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좀 크고 나서 어떤 친구는 난 내가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꿈꾸기에 뒤늦었다고 생각한 나이를 그 말이 잊게 한 것 같다. 아버지는 눈에 든 사물을 그림 보듯이 설명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난 장독 뒤에 돋아난 괭이밥의 노란 꽃을 기억한다. 언제부터인가 나 몰래 바람에 묻어와 뿌리를 내린 씨앗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유도 모르고 자나깨나 갈증이 심했다. 모진 바람에 가지가 부러질까, 이 겨울에 얼지는 않았을까 속을 끓이는 동안 그 나무는 여러 해를 버티고 눈에 띄게 커버렸다. 그리고 이제 막 꽃잎을 꺼내려고 한다. 이것이 남보기에 풀꽃만치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과 한 몸이 되어 아파하며 오래 살았으니 내게 특별한 존재다. 혹시 별 향기가 없을지라도 내 꽃이 싫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밭에서 큰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혼자 걷기 어려운 길에 동행해준 문우들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여름 김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 속에 시인의 당찬 포부와 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래 듣습니다. 김호중 낭만에 대하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김호중이 부른 낭만에 대하여는 최백호 가수님이 부른 것과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유유자적 낭만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함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럼 김규나 시인의 시를 살펴볼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시는 노가리 찬가라는 시입니다. 노가리 찬가, 김규나. 비 내리는 금요일 밤 청사초롱 식당에서 노가리를 푼다. 머리부터 덥석 먹어주어야 제맛이라며 노가리를 깐다. 노가리 세계에는 혀의 존엄을 위해 맥주잔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다. 노가리를 푼다는 건 두서없이 쏟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만일 뿐. 노가리를 까는 것은 내면에서 잠자던 말에게 채찍을 가하며 깨어나게 하는 것. 말들이 푸른 보리밭을 달리든 컴컴한 동굴에 처박히든 그건 말의 몫이고, 우리는 마른 생선을 씹으며 그저 신나게 혀를 굴리면 되는 것이다. 아, 쉴 새 없이 거품을 피어올리는 위대한 노가리여, 나는 너의 명석한 대가리를 차마 삼키지는 못하겠구나.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무심으로 길거리에 쏟아지는 말. 뭐가 뭔지도 모르는 말의 홍수 속에서 무의미한 대답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실을 담은 말도 있을 터이고, 자기 방어를 위한 열변도 있을 것이고, 자랑 섞인 주절거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뒤를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빤히 보이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가리를 풀고 노가리를 까고 하면서 쉼없이 피어올리는 노가리의 위대함을 자조적인 마음으로 관망하게 합니다. 자, 다음 시 한 편 또 읽어봅니다. 껍데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껍데기, 김규나. 맛을 진짜 내는 건 말캉한 알맹이가 아니라 속살을 지키려고 굳힌 야무진 껍데기이다. 비닐봉지에 담아온 조개, 파를 넣고 한 소끔 후루룩 끓여냈다. 모래나 뻘을 뒹굴던 알고도 모를 것 같은 바다의 맛. 냄비 속을 줄기차게 맴돌던 조류 맨 밑바닥 바지락거린다고 바지락. 오래전에 숨이 빠진 모시조개 껍질들. 하얗게 눈부시던 오후, 처음 생명을 틔운 바다에서 우리는 늙은 가수의 서해에서를 불렀다. 갯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의지하지도 않았다. 파도에 시달려도 우리는 껍데기로 버티며 살았다. 텅 빈 속을 보여주기 싫었다. 나는 백합이다. 인간사 모든 희노애락이 이렇게 닮아있을 터이지요. 야무진 껍데기가 만들어낸 진짜 맛, 그 맛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 입맛에 맞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속살도 중요하지만 그 속살을 지키려고 단단해진 야무진 껍데기의 역할이 아니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보고 가끔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어도 보고 즐거움에 하늘 보고 웃어도 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인은 껍데기라는 시를 통하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지만 스스로 나는 백합이다 하고 가슴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규나 시인은 백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명웅 사랑이 이런 건가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규나 시인의 시집 꿈꾸는 엘리베이터 속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시입니다. 무단횡단, 김규나. 꽃길이었던 것 같아. 넌 엑셀레이터를 밟고 난 급정거를 했지. 넌 튕겨나가고 난 그 자리에 멈추었어. 그때 정막을 찢고 한 마리 새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어.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가 새기 시작했지. 봄비였던 것 같아. 나는 지붕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의 꾸중을 듣고만 있었어. 나무람은 흥건하게 이어졌지. 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땅 위에 찢겨져 나뒹구는 목련을 그렇게 바라만 보았어. 아주 오랫동안 창틀이 사라져버렸어. 깊이가 있는 시입니다.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려 함이었을까요? 누군가와의 사랑의 마음의 속도를 말하려 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감정 자주 만납니다. 사랑을 하면 남자는 성급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 여자는 급제동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참을성 있는 사람이면 냉장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하겠지요.
그래서 잠시 허망하여 슬픔에 잠기기도 할 것이고 마음에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앞뒤로 드나들 것입니다. 시 속에 있는 것처럼 지붕이 뚫린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밤을 나처럼 보낼 수도 있겠지요.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늘 그러하다라는 시입니다. 늘 그러하다, 김규나. 텅 빈 공허의 벽을 발로 힘껏 찾아 다시 힘을 받아 내게 오는 그것.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으므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만만찮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내 머릿속의 복잡한 심정의 변화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돌고 있다는 것. 돈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나비가 꿀을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듯 변한다는 말은 살기 위하여 선택하는 필수이다. 물도 웅덩이에 고여서 흐르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갑갑하다며 악취를 풍긴다. 영롱한 이슬이 반짝이는 맑은 새벽 숲을 지나 인정 없는 고요한 밤에 빽빽한 숲을 거쳐야 드디어 오늘이라는 이름표를 바꿔달 수 있듯 내게 주어진 24시간도 줄기를 뻗어가고 있다. 당연하다는 타성,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일상에서 시인은 변화하는 현상을 꼬집어 살폈습니다. 늘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아본 거지요. 너의 마음의 순간적인 변화로 내 마음의 출렁이는 이유를 알아채듯 무심한 자연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들에게서 깨우침을 알게 해주는 시인의 지적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른도 보랏빛 엽서.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이제 김규나 시집 꿈꾸는 엘리베이터 3부에 실려있는 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성류, 김규나. 외갓집으로 가버린 엄마 기다리며 눈잡이 빨개지도록 운 적이 있다. 기막힌 사연 드러내지 못한 채 골방에 틀어박혀 360날 눈물로 지샜는가. 방문 부수고 들어가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화인 찍힌 투명하고 붉은 수정구슬이 있다. 연글지 못한 핏덩이 떨구며 이 생에 쏟아오는 눈물도 저렇게 빨갰었다. 끓는 가슴 화산처럼 터져버릴까 문 닫아 걸고 캄캄한 동굴이라 자처하며 해도 달도 별빛도 외면했는데 매서운 바람이 칼날을 휘둘렀는가. 문 부수는 소리에 빨간 구슬이 화들짝 놀란다. 저 염주할게요 목에 걸고 주문 외우면 그님 돌아올까. 벙그러진 석류 속 눈잡이 문득 돌처럼 단단한 혹 하나가 나를 올린다. 성류라는 시를 읽으며 시인의 가슴 깊은 곳 숨겨진 사연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여린 가슴에 참 많은 것을 감추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몹쓸 삶의 잔해들이 무수한 파편으로 남아서 시시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마음이 쓰입니다. 원체 단단한 심성으로 잘 다듬어진 시인이라서 사물 하나하나에서 시를 소화해내는 능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성류라는 시는 왠지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합니다. 외갓집으로 가버린 엄마 기다리며 눈잡이 빨개지도록 울었다는 표현에서 이미 내 마음도 따라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시 하나 소개합니다. 여백의 미라는 시입니다. 여백의 미, 김규나. 비워야 아름답다. 그곳엔 비행에 지친 나비 땀내나는 날개를 내려놓고 있다. 형체가 완성되지 않은 꿈, 나의 무의식에는 독이 든 사과를 문 소녀가 초록색 베개에 묻혀 깊이 잠들어 있다. 그 위로 벌들이 화분을 쥐고 날아가 반쪽뿐인 꽃잎을 쓰다듬고 있다. 비워야 보인다. 텅 빈 하늘의 은하수처럼 멀리 두어야 다가온다. 아름다운 것들이. 시간이나 세월이나 어떤 형태로든 잠깐의 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잠깐의 쉼. 그것을 저는 여백이라고 하고 싶네요. 생각을 다듬고 거추장스러운 생각은 버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시간. 거기에 시인만이 수채화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테지요. 모질고 어줍지 않은 거추장스러움 내려놓고 그제야 가까이 다가오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비워야 내 것이 된다는 이치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노래 듣습니다. 남진입니다. 빈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사람은 나의 빈잔을 채워줘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사람 나의 빈잔을 채워주 나의 빈잔을 채워주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4부에 실려있는 김규나 시인의 시입니다. 꿈꾸는 엘리베이터라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가 아마도 김규나 시인의 시집의 대표시가 되겠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엘리베이터 김규나 실수로 상향 버튼을 눌렀다. 아래로 갈 것들이 빳빳이 고개를 들었다. 손가락 하나로 자세가 반전된 것. 그냥 올라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꾸는 찰나의 꿈. 세상에는 짧은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누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비처럼 가벼워지는 신경들. 중력에 반하는 묘한 날갯짓을 한다. 오를수록 알루미늄 상자 저편에도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숲에서 어미 찾아 울먹이는 어린 새의 울음소리까지 있다. 하늘은 층간의 틈새에 끼어 둥근 입술 내밀고 올라오는 나를 보았을 것. 실수만 없었다면 지하주차장 바퀴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 팔자로 누운 게으름을 흔들며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호들갑을 떨 것인데 가끔은 이렇게 문득 검게 열린 무한대의 거울 속에서 혼자 웃고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에 시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며 그 삶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제 하루를 살았다는 안도감에 어둑어둑한 길을 따라 분주하게 집으로 발길을 향하지요. 철제 상자 안에 갇혀 무수하게 명멸하는 기억을 더듬는 순간에 마음속 어딘가에 숨은 나만의 고양이 같은 소심함을 은근히 게으르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나비와 어린 새까지 자신을 그 속에서 비유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모든 것들 시인의 자아를 혼자 웃고 있는 여자로 비유하며 끝을 맺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입니다. 꿈꾸는 엘리베이터. 이 시는 신춘문예에 발표해도 좋을 만큼 수준 높게 읽힙니다. 한동안 김규나 시인의 시를 접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보내온 시집을 읽으니 한편의 드라마를 본 듯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시집에 실려있는 김완하 시인의 해설을 잠깐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해설의 내용은 방금 읽어드린 꿈꾸는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나의 시에 대한 심사평처럼 그의 시적 지형은 시적 긴장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와 형이상학적 내용의 탐구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에게 시적 긴장은 주로 새로운 언어를 탐색하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그는 대상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경험과 사유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시는 형이상학 시로서의 미학적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이러한 시적 스탠스가 그의 시를 깊은 사유와 형이상학적 포즈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적 개성은 이번 첫 시집의 표제작인 꿈꾸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읽어드린 그 꿈꾸는 엘리베이터 시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대한 김완하 교수님의 평이 들어있는데요. 자, 위 시에서 우리는 김규나 시인의 순간의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재치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 일상의 순간에서 벌어진 작은 실수, 시인은 그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미미한 일로 우리 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반추해내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서 상향과 하향에 의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늘에 가까울수록 그것과 반대되는 지상의 일과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네요. 김완하 시인은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시고 저도 일전에 몇 번 만나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 김규나 시인의 시, 이번 기회에 많은 발전과 성취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를 소개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맑게 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순수하지 못한 자기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수하게 바로 보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모함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김규나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자연 사랑아 울지 마라, 양지은 연정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돌아서가는 그대 발길에 눈물이 흐르면 보내놓고 바라보는 이 가슴이 아파라. 사랑아 울지 마라. 다시 만날
내놓고 바라보는 이 가슴이 아파라. 사랑아 울지 마라. 이별이야 슬프지 마. 그 약속 기다리다 청춘이 가도 원망은 아닐 테요. 연꽃이 피고 질 때면 떠나간 내님 생각에 비라도 장대같이 내리면 사모했던 연청이여라. 지키고 했던 그 약속 가슴 한켠에 남아있으니 두고 가셨던 애석한 마음 때문에 비라도 장대같이 내리면 슬피 우는 연청이여라. 잊혀지리 내 사랑아. 세월 흘러가듯 천천히 각지 끼고 했던 그 약속 가슴 한켠에 묻어뒀으니